난 여기까지만. 우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아니, 모르는 거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맞아.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 그래? 편안해졌어. 약간 티가 나? 앞머리도 사람 같고. 입시 시즌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헬이었지. 안 그래도 영상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또 되게 영상 기다렸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너무 감사하네. 고마웠어. 감사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입시는 개인적으로 어땠던 것 같아? 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뭐 무난하고, 올해 근데 입시 이번에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우리의 상황 자체가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잖아. 어느 분야나.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아마 학생들이 엄청 많았을 거야.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고 했을 텐데, 근데 나는 큰 틀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 예를 들어서 올해 입시 상황에서 제일 시끄럽고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데이 블라인드거든. 그런 그러니까, 면접 블라인드 같은 그치. 그거 아주 비슷해. 데이 블라인드라고 해서 입시에서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에서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정보를 빼는 거야. 근데 원래는, 원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입장은 학교 보지 마라 이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가 학교별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때도 과고는 있었잖아, 외고랑. 있었지. 과고 외고는 있는데 사실 과고 외고 말고는 별거 없었잖아. 그냥 일반고였잖아, 다. 근데 지금은 너 혹시 뭐 자공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지? 자공고? 자공고. 자유형 공립고라고 해서 뭐 자사고, 자공고, 그래. 그다음에 특목고 아니면은 외고, 국제고 뭐 종류도 많아 되게. 그러네. 그다음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없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것저것 막 있다 보니까 학교별 수준 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좀 있단 말이야. 우리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런 어떤 학교 출신 학교 한마디로 보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 블라인드를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 왜냐면은 보통 이제 대입 정책 같은 경우는 그 해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적용하게 안 해. 혼란스럽잖아.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약간 텀을 주고 그치. 적용하는구나.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올해 그냥 발표하고 그냥 밀어붙인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거든. 블라인드 뭐 좋고 안 좋고 다 떠나서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지. 그로 인한 여파를. 근데 어쨌든 블라인드를 한다는 거는 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빼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영재학교 과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친구들이 더 불리하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거든,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뚜껑 열어보니까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에 일반고가 오히려 퍼센트가 더 줄었거든, 합격 퍼센트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이 오히려 좀 유리하게 된 상황이었어. 정부가 의도한 거랑 아예 반대로 간 거지. 이거를 근데 사실은 입시에 대해서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 불리하지 않다라고 실제로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그 일반고랑 내가 아까 너한테 얘기했던 그런 학교들 있잖아. 그런 학교들이 교육 과정 자체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목이 너무 달라. 그래서 학생부,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내가 그 과목 성적이 어떻다는 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애초에 선택되어 있는 과목이 다르단 말이야. 이를테면은 뭐 영재학교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과고 같은 경우는 그 과목들 중에 보면은 물화생지 1, 2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화학, 막 고급 막 뭐 수학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네가 여러 번 말했던 그 생기부 때깔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입사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고, 경기과고다. 그러면은 애들 생기부 보면은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학교 교내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걸 했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봐도 사실 학교 이름 가려도 이렇게 서류 계속 보는 입사관 입장에서는 대충 이거 학교 프로그램 몇 개만 봐도 대충 다 알아.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사실은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블라인드를 하면은 정말로 공정하게 학생들 학교 후광을 보지 않고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가 못했던 거지. 근데다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류를 뽑을 때 학생들의 어떤 학교 수준뿐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테면 도서상간 지역에 산다든지 이런 친구들이라든, 예를 들면 정말로 공부하기
좀 힘들 만한 조건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부해갖고 성취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기특하다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 한다는 건 우선은 그런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입사관 입장에서는 사실 서류 보면은 이 친구는 분명히 좋은 조건에서 공부한 친구가 아니게 대충 느껴질 수가 있거든. 하지만 이거를 가산점을 줄 근거나 명분이 생길 수가 없는 건 거지. 그러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성취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그렇지 못한 조건의 친구들과 있는 그대로 똑같은 출발선 상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야. 근데다가 사실은 이게 너무나 빤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게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실제로 입시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랑 이제 뭐 수업하면서 얘기할 때도 정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건데 입시를 한다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선발권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왜 회사에 지원할 때도 맞아.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도 그 지점인데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가지고 데이 블라인드 가지고 이걸 만약 이제 적용하게 됐을 때 대학 입장에서 어떤 상황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입사관 입장에서 어떤 상황일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지. 그래갖고 추측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 데이 블라인드 얘기가 나온 이유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교육부랑 정부에서는 대학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 지역 보고 뽑는 거 아니야? 학교 보고 뽑는 거 아니야? 수상해. 이건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이제 학교들은 지금까지 절대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러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뭐가 진실인지와 상관없이. 근데 정부에서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해라고 이제 한 거잖아. 그러면 이 블라인드 한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블라인드 한 상태에서 만약에 학생들을 뽑았어. 근데 일반고가 왕창 뽑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까지 학교 봤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이고 어떤 기사가 뜰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타이틀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이 될 거야.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도 고려했을 수 있겠네. 모르지 뭐. 그치, 뭐. 그냥 우리가 쓴 모르지 뭐. 소설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일반고가 비슷하게 예년처럼 뽑히거나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덜 뽑히거나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정부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교육부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 만났을 때 기자들한테 교육부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거지. 근데 이번에 어쨌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뭐 많이 뽑히거나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일반고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을 때랑 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기사 타이틀이 나오고 어떻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입사관과 대학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겠지. 근데 입사관들은 사실은 굵직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 가려도 대충 느낌이 올 거야 아마. 모를 그치. 수가 없어.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치.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모를 수가 있어. 1년에 서울대를 원서 한 명 낼까 말까인 학교들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주 못 보던 학교. 그치.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뭐 이를테면은 진짜 한 절반 이상이 서울대에 어쨌든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몇십 명씩 서울대를 붙고 하는 학교들도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정도 생기부가 쌓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사관 입장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몇 개만 봐도 이거 어디네 라고 알 수밖에 없어. 그치. 그게 꼭 막 영재학교 과거가 아닌 아니더라도. 학교들조차도 보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사실 지역마다 분명히 편차가 있잖아.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 그리고 일반고를 할지라도 분명히 학교별 편차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만약에 입사관인데 우리 학교에 굉장히 꽤나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학교의 생기부야. 그 학교 프로그램을 잘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학교 이름 블라인드가 자 됐다고 치자. 된 상태에서 거기서 근데 서류를 보니까 어디네. 알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를테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생각하면
난 여기까지만. 우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아니, 모르는 거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맞아. 앞으로도 절대 나한테 변치 않는 대전제는 우선 첫 번째, 입시는 무조건 등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보다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봤자 상대방이 더 잘해? 그럼 난 못하는 거야. 입시에서 대전제 첫 번째는 이거야. 두 번째, 무조건 선발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지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선발권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 상태이고 선발권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을 원하고 선발권자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좋아 보이고 선발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전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뽑는 게 좋을지 선발권자 입장에서 이거 두 개는 아마 앞으로도 절대 안 변할 거야.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데이 블라인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이제 힘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언제나 교육 뉴스를 보거나 정책이 바뀔 때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그냥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딱 타이틀 나온 걸로만 그냥 보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조금 오해를 할 확률이 되게 높지.